제가 지금 해드린 이 강의는 제가 거의 1억에 달하는 그런 액수를 돈을 받고 50명 내지 200명을 관리해줄 때 했던 그런 영상들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피지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 지피지기라는 함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고 지금 학생들의 소재는 뭐고 학생 스스로는 어떤 동기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꼭 정리를 한 다음에 자소서에 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요번 영상도 제가 웬만하면 그 내용 모르시면 요번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할게요. 꼭 이전 영상을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 자소서 영상은요 진짜 비싼 영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편집자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지워달라고 하겠지만 제 생각엔 이게 뭐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강연을 나가요. 그리고 학교 강연은 그냥 일회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1년간 체계적으로 학생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고에 나가면 약 50명 정도의 학생을 묶어가지고 이제 관리를 특별히 바라는 학생들을 묶어요. 자사고를 나가면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학생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지자체에서 학교에게 돈을 줍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학교에게 돈을 주는 게 약 작은 학교의 경우는 한 1억 정도, 좀 큰 학교의 경우에는 한 2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돈을 쓰라고 줍니다. 학생들에게 대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입시에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돈을 줍니다. 그럼 저는 그 돈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액수가 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리를 했던 학교들을 보면 그 한 학년 관리를 한 것만으로 엄청나게 입결이 달라져 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를 한 3명 보낼 수 있는 학교였는데 그 다음에 한양대가 거의 30명 가까울 정도로 붙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물론 굉장히 좋은 학교겠죠. 네, 이런 경우들도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해드린 이 강의는 제가 거의 1억에 달하는 그런 액수를 돈을 받고 50명 내지 200명을 관리해줄 때 했던 그런 영상들인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놓으면 내가 1억짜리 강의를 들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굉장히 비싸게 받는 강연이고, 물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컨설턴트 영상으로 찍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가 될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편집 과정에서 빠지긴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이 굳이 편집 과정에서 빠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입시의 현실은 현재 이렇고 이 강의가 얼마나 비싼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꼭 들었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 면접 이 3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학교생활기록부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물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는 주관적인 내용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추천서는 가로치고 들어왔지만 추천서가 바로 3인칭의 소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자소서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입학사정관의 핵심이고 이게 학종에서도 핵심이 된다고 주장을 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보시면 면접은 학생부와 자소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판단의 정확성을 재확인하며, 또한 여기도 주관적인 내용으로 답변하지만 그것이 바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주관과 객관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주관과 객관. 자, 객관이라 함은 학교생활기록부처럼 객관적인 공적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객관적으로도 좋고 주관적으로도 좋은 학생이 선발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 학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한테 그런 학생이 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되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만 내고 최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평가를 하겠대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객관적인 기록물로만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거고 정성평가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로만 선발한다? 그 학교는 학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학교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학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자,
저 한양대 나온 사람이고 제가 한양대를 지금 까는 겁니다. 자, 한양대 학교생활 기록부만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얘를 도대체 뭘 보고 선발하고 이게 가짜가 아닌지 남들이 써준 건지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죠? 즉 면접에서 할 수 있는 진실성 확인, 검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로 뽑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학교를 까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는 객관적인 기록물이라면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도 반드시 판단을 해서 그 객관과 주관의 차이를 좁혀야 그것이 온전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기업에서도 뭐 소위 지금 하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만 보고 뽑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기업이 일할 사람들을 선발할 때, 지원자를 선발할 때 뭘 받죠? 자소서를 받아요. 자소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자소서가 정말 괜찮다고 판단되면 면접을 통해서 그 진실성을 확인하는 거죠. 즉 객관과 주관이 명확하게 들어가 줘야 되고, 면접을 통해서 그 양쪽의 진실성을 확인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학종인 겁니다. 종합적인 평가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는 종합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기록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접근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교생활기록부만 하는 학교는 나라면 안 쓰겠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연세대학교는 국제인재 계열이 저희가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죠. 아주 뭔가 좀 말투가 좀 세련되지 못한데? 다시 찍자. 다시.